네, 오벤져 전략회의 5월 2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ARS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율을 보니까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자 때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올랐습니다. 그죠? 네, 올라가지고요. 지금 오늘 이제 ARS 투표하는데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적어도 2%에서 한 3% 정도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번 감독님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번에 했던 보면은 42.6%가 4강 때 투표를 했는데 모바일 투표. 모바일 투표를 했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2강 투표에서 모바일 투표가 45.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한 3% 포인트 정도 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ARS 투표는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홍 원장 보시기에 지금 저 모바일 투표가 한 3% 포인트 높은 거 예. 이게 뭐 어떤 좀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사강을 뽑을 때보다 양강을 뽑을 때에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관심도가 높아졌다. 뭐 맞고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분들이 더 투표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그 승패의 갈림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저걸로만 단순히 보면은 사자 결선 때 그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자 결선 때는 무응답층이었단 말이죠. 네네. 투표를 뭐 안 했으니까 무응답층인데 이제 그 사실 뭐 저거를 정확하게 분석할 만한 지표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번 그 당 후보 경선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하고 합쳐서 이제 그 이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투표 성향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심히 봤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무당층에서 중도 성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향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왔다. 그러면은 당원에도 그거를 적용해서 본다면 네. 지난번에 투표를 안 했던 분들은 사실 이 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네. 그 중도, 그러니까 당원이라도 중도 성향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투표를 하러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일단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그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위기가 이제 아마 지난 2강 토론에 아마 그 여파가 꽤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이 그 참 아쉬운 게 10시에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보니까 조회수가 꽤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2강 토론회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네. 이게 이제 제일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생긴 게요. 예, 그저께인가 이제 채널A 보도를 시발로 해서요. 아, 그건 여러 가지 맞아요. 그 보도가 나오는데 뭐냐면 당 바깥에 있는 인사들이 네. 이낙연 측, 그다음에 새미래 민주당인가요? 거기 네. 그 대표가 전병헌 네네. 전 의원 아니에요. 그 뭐 채널에 대놓고 빅텐트 하는 조건이 국민의힘 당명 변경해라. 네. 그러니까 이낙연 측이 당명 변경 요구했다는 그 기사가 뜨니까요. 한덕수 쪽에서도 요구했죠. 그 다음날 아침 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보면 한덕수도 당명 변경을 요청했고 네네. 쌍권 지도부가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와 이낙연 니들이 뭔데? 니들이 국민의힘에 기여한 게 뭔데? 예? 이름을 바꿔라 마라 하느냐? 네. 자존심 건드렸군요.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뭐 우리 그러면서 이제 그 부당한 요구, 외부 인사들의 그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다시피 한 쌍권에 대해서 정말 그 빡친 거예요. 네. 빡쳐갖고 그래서 그 김문수와의 양자 토론회, 그 다음에 당명 변경 요구, 그게 당원 게시판 들어가면요,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비페부터 확연히 달라요. 네. 지금은 뭐 그 당명 변경 요구에 대한 그 당원들의 그 분노가 당원 게시판을 거의 뭐 도배하다시피 했고요. 뭐 한덕수라든가 김문수 옹호하는 글은 거의 가물에 콩 나듯이 찾기가 힘들어요. 네네. 예. 그 제가 뭐 좀 이따 또 이제 뭐 빅텐트 관련해서 또 네.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그 빅텐트 이 논의 과정에서 지금 새미래민주당인가요? 그 이제 이낙연 그 전 총리 측하고 이제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뭐 급기야는 이제 당명 변경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뭐 제가 뭐 특별히 어떤 지역적인 그거를 이제 뭐 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 선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새미래민주당이 이낙연 호남 기반 네.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출마를 해서 이재명 민주당의 호남표를 더 잠식하는 것과 네. 이쪽으로 빅텐트에 들어와서 호남표가 오는 것과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그 산수는 굉장히 간단한 산수예요. 네네. 이쪽으로 오는 순간 호남표는 이쪽을 찍어주질 않아요. 그렇죠. 찍어주질 않아요. 네. 다 차라리 실패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이낙연 전 총리가 독자적으로 호남에 출마하게 놔두는 게 나아요. 맞아요. 놔두는 게 이 저쪽에 호남표 분산에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데려오면 호남표가 우리한테 올 거다라고 하는 상상은 지난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 한 30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계산을 하면서 급기야는 당명 변경까지 요구받았고 선거가 지난 다음에 바꿔줄 수 있다라고 또 이제 그런 말들이 오갔다라고 하는 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이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참 국민의힘 지도부 분들이 저의 뭐 이 정치 취재 경험으로 보면 호남을 함께 한다고 해서 표가 온다라는 환상은 이거는 진짜 공수표입니다, 사실은. 공수표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호남을 독자적으로 예전에 아마 그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독자적으로 해서 민주당이 그때 완전 히 박살났잖아요. 맞아요. 딱 그겁니다. 호남 분들은요 절대 사실은 이 당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찍질 않아요. 그거는 그분들의 자존심이에요. 네. 5.18 관련돼서 그분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찍질 않아요. 네. 지금 저 오늘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회견을 하면서 그 사람이 참 넥타이가 그저 기본적으로 뭐 좀 색깔을 나오는 그러잖아요. 그 드레스 코드가 굉장히 네. 중요하죠. 정치인은 그 남자들은요. 그 양복 색깔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넥타이로 뭔가 패션으로서 뭔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뭐로 나오려면 붉은 계통의 뭐를 메고 나와야 되는데요. 저렇게 뭐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저 연두색 비슷한 거. 네. 근데 저게 딱 이낙연 색깔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한덕수 그 출마 선언 보면요.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래요. 저게. 맞아요. 이게 뭐 그냥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럼 뭐죠? 뭐 붕 뜬 뭐 이런 아주 그냥 좀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넥타이가 색깔이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한 전 총리도 아침에 어떤 넥타이를 메고 할까라는 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계열의 어떤 붉은색 넥타이를 뭐 매지도 않았고 파란색도 매지도 않았고 네. 근데 저 색깔을 맸다는 것은 나는 당신들에 끌려가지 않고 네. 나는 이 중간에 내주도록 갈 거야. 그렇죠. 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저 넥타이 색깔이 아닌가라는 저는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를 사실 상징하는 저는 색깔이라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열심히 해갖고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뭐 세 차례나 지금 투표하고 이 난리를 쳤나? 근데 민트색이라고요? 저 민트색 넥타이 두 사람이 지금 당명 변경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빡치는 거죠. 니들이 뭔데? 니들이 국힘을 위해서 뭐 한 게 뭔데? 뭐 이름을 바꾸라 마라 하느냐? 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싼 건 니들 진짜 그런데 외부 인사하고 이렇게 내통이나 하고 당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느냐? 막 지금 이게 요번에 지금 어제 그 모바일 투표 오늘 ARS 투표에 저는 그 당원 투표에 상당히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디 댓글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 잘하면 국민의힘 이 당사에 문재인 사진 걸리는 거 아니냐고. 좀 지나친 네. 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농담 삼아 쓰는 댓글도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충격적인 선고였죠. 결국 이재명은 이제 법적으로 사실상 이제 이 범법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확정이 된 거, 혐의자가 아니고요. 네. 어제 선고로 범죄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만 남아 있어요. 형량을 뭐 얼마나 할지만 남아 있지 실제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더 이상 혐의가 아닙니다. 확정적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과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여러분에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출발부터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을 구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을 바꾸겠다고 그럽니다. 아예 법을 다 뜯어 바꿔서 지금 일단 이 허위사실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아예 없애서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헌법 84조를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현직 대통령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든지, 아예 대법관들을 왕창 수를 늘려서 대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뭐 그런 법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음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